경남대학교 응용화학부 나노소재 전공 정준영 교수입니다. 저는 화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화학에서 하는 일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그 소재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 소재를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해서 그런 과정들을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과정 같은 것을 찾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소재로부터 이 소재가 어떤 특성을 지닐지 그 특성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모델, 소재의 특성을 디자인해주는 모델, 그리고 화학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날지 그 과정을 예측해주는 모델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예측해주는 모델은 정말로 많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예측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근본적인 법칙을 지키지 못한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화학자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 동기가 되어서 근본적인 법칙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것이 이번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번에 네이처에 논문이 나온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흥분되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니께서도 31년 전에 네이처에 논문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그 일을 제가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가족으로서도 뜻깊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키스트에 계신데 키스트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놀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소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되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학회를 갔었는데 나도 저런 직업을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플라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자면은 화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을 따르면서도 화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예측해 준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문자열로 번역하는 문제로 풀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다 보면은 어떤 원자가 생기기도 하고 있던 원자가 없어지는 일종의 연금술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모델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연금술 문제를 당연히 피할 수 있었고,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을 예측해 줍니다. 즉 화학자들이 말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대로 모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자로서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를 할 때 화학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고 그것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제 연구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학에서도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그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화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화학자가 직접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한 플라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0개 정도의 대형 제약회사들이 출원해서 만든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화학 반응을 예측한다는 것은 반응물을 넣었을 때 어떠한 생성물이 나타나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제약 산업에서 우리가 원하는 약물 구조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 다른 불순물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불순물들 중에 어쩌면 사람 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한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물이 생긴다면 어떻게든지 없애거나 회피하는 쪽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연구의 시작이 그런 제약회사들의 니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신약 개발에 제일 먼저 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반응은 결국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전자가 없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결합이 끊어지거나 하는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을 예측해 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플라워가 완벽하게 잘 작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반응도 이 모델이 예측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같이 기초학문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계 같은 경우에는 화학에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을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학자가 직접 개발을 함으로써 좀 더 화학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무엇일지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질이나 다른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를 손쉽게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아니면 애초에 다른 반응으로 갈 건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산업계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 공정에서는 화학 반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생겨난 생성물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만 특별히 분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 공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을 지금 당장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은 화학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화학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같이 인공지능 화학뿐만이 아니라 유기화학, 소재화학, 나노화학 등 산업군을 따지면 반도체, 태양전지, 배터리, 신약 등을 포함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화학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화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실은 그 많지 않은 연구실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리딩하는 그런 연구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화학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융합할지, 그런 면에서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 보이는 일을 해보면서 재밌으니까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다시 재밌어지는 그러한 선순환에 빠져서 이렇게 더 연구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얘기한다면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것이 흥할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흥했던 것이 길어야 10년이고 그 10년 뒤에는 다른 것이 또 흥하게 될 거고요. 학생들이라면 당장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고 아니면 그조차도 잘 모르겠다면 당장 자기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